다음으로 예산의 일방적 삭감을 통한 에너지 안보 무력화 증거들입니다. 첫째로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를 개발하려 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무산 관련 증거들입니다. 128호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시도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해당했습니다. 129호증부터 131호증의 2까지 각 산업부 보도자료입니다. 2024년 12월 당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동해 유전 개발 사업은 최대 140억 배럴 2270조 원에 달하는 추정 가치로 성공 시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회사의 분석 결과로 유수의 업체가 시추전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해당 사업의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였고 결국 여론전에서 밀리자 예산을 삭감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안보 정책을 방해하였습니다. 석유 시추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132호증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대한민국의 주변국 상황은 이미 중국 48,779공, 일본 813공 등 주변국들이 공격적으로 자원 개발에 나서는 상황이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왕고래 산업 예산으로 505억 원을 책정하였지만 야당은 이마저도 497억 원을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좌초시켜 온 국민이 바라는 산유국의 꿈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시추 사업의 특성상 가능성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국에 비교해 뒤처진 상황조차 고려하지 않고 우리 영토의 부전자원 확인을 막은 것으로 야당 주도로 에너지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형 원자력 발전 기술 연구예산 삭감 증거들입니다. 133호증 2024년 7월 18일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자료입니다. 2024년 7월 17일 체코 정부는 한국 수력 원자력을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였고 이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에너지 안보와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가시적 성과였고 그 규모가 24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34호증 과기정통부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는 원자력 발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SFR 소듐 냉각 고속로 기술은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핵심 기술이고 앞으로의 발전소 수출을 위한 필수 기술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5호증 디지털타임스 기사와 우측의 136호증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야당은 원자력 관련 예산 중 핵심 과제인 차세대 원전 기술 SFR의 R&D 예산 70억 원을 콕 집어 90% 삭감시켰다는 내용입니다. 137호증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원전 수출의 74%를 러시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경쟁 국가에 이미 뒤처진 상황에서 핵심 기술 개발 관련 예산을 사실상 없앰으로써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없애서 마약 관련 수사와 방해와 관련된 증거들입니다. 138호증은 5만 명분 마약 밀반입 조직 주범들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내용의 기사, 우측 139호증은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관련 중국인 필로폰 공급책이 캄보디아에서 검거되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140호증은 북한산 마약이 판을 쳐 학원가 아이들을 위협한다는 기사입니다. 2023년부터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마약이 강남 학원가에도 유입되었으며 이를 유통하는 주범들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로 알려졌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41호증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은 예산권을 악용하여 마약 수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치안활동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검찰 587억 원, 경찰 31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아예 0원으로 삭감시킨 것입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특활비 등이 모두 마약 수사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장마약 구입과 같이 필수적인 수사 과정에서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42호증 기사입니다. 검경 특활비는 비단 마약 수사뿐 아니라 지능화된 딥페이크 범죄 등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거대 야당은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을 비롯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수사기관의 발을 묶은 것입니다. 우측 143호증 뉴델리 기사입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야당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한 경찰, 검찰에 대한 복수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자신들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누가 봐도
예산권을 악용한 사례였습니다. 144호증입니다. 감사원의 예산까지 보복성으로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검, 경,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거대 야당의 이익을 위해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마약 소굴, 조폭과 성범죄자가 활개치는 나라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의중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하며 직접적으로도 대통령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증거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외에도 직접적으로 대통령실 업무 지원비를 삭감하였다는 내용의 145호증의 뉴스원 기사와 우측의 146호증 기사입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필요한 대통령의 업무 관련 비용을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예산권을 남용하여 직접 삭감한 것으로 거대 야당이 예산권을 악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직접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야당은 2025년 6월 자신들이 추천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당선되자